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시간이네요. 앞으로도 이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스틱님께서 뉴스 올려주셨죠. 네. 오늘 제가 재밌는 짤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유퀴즈에서 그 펀드회사 사장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2시간이래요. 근데 와, 2시간 반이래요. 뭐 그냥 하니까 차트만 보고 있는다고 안 오를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주식이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좋아지면,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땐 뭐라고 할까요? 뭐 하려냐 하니까 그냥 기다린대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좋은 상황을 우리 유리한 상황을 찾아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 다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너무 막 열렬하게 하시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 저는 아주 또 계속 찝찝하거든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CPI가 좋게 나오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도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건 좀 제가 잘못했다, 그래서 한 턴 다음 턴에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큰 흐름상으로는 지금은 비트코인은 산전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알트들이 이제 펌핑이 펑펑하게 터질 수 있을 텐데, 뭐 리플은 지금 이제 신고가 5,000원까지 찍었죠, 거의. 4,950억 원을 예전에 찍었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뭐 올라갔었고, 리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락이 오게 되면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0원, 5,000원 됐다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먹지 마시고 적당히 털어내시고, 그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만,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8만 불까지 추락을 해서 떨어졌었다. 글로벌은행이 충격적 예고를 하고 있네요. 왔다고 하네요. 한번 열어볼까? 그래요. 리플 그렇게 요거도 먹더니 갔죠. 그러니까 이오스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차라리 나아요. 흔들리더라도.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리플까지 올랐던 종목, 뭐 만원을 가든 5천원에 사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뉴스 예전에 28,000원이었는데 5천까지 가면 지금 2,000원 안돼, 1,000원 몇백 원이니까 2만원 가버리면 뭐 15배, 20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걸 인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에 소집된 5대 은행장들 건리부 나와나. 근데 참 정말 말씀은 전 이재명 씨가 왜 이렇게 싫죠? 그냥 싫어. 본능적으로 싫어.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찬물기에도 투자하는 테슬라 70% 폭락 예상. 지금 찬물을 팍팍 깨얹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뉴욕 증시 지쳤나? 실적 호조, 금리 인하 기대 기업이 하락 마감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죠. 바꿔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들고요. 넣어두면 돈 번데 사학기 오르르 뭉칫돈 몰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바보 짐승들입니다. 근데 순수한 짐승들이죠, 그죠? 업비트 당국 영업전지 통보에 제재 확정 아니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 업비트가 영업정지가 되면 또 안에서 가두리장이 나오고 이제 시장이 이제 사라져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아쉽죠, 그죠? 다이소 덕분에 주식 계좌 복구되셨네요. 다이소 좋죠. SK 하이닉스,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중고사 원료 불식. 비아디죠. 비아디 전기차. 저는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약 2,800만원 소형 전기차.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싸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조금만 더 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주식이랑 좀 관계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동학개미 종비 교섭 안내고 상장 깐깐하게 잘 될까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네. 의료비 부담 줄까 어쩌고 금리 인하 당연하지만 일단 동결. 지금은 환율 때문에 좀 동결하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면 좀 나중에 줄어들겠지만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님이 나중에 좀 저는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욕 먹으면서도 하시잖아. 자, 환율부터 챙겨 보겠습니다. 환율 1456원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잡히고 일단은 체포가 되면서 조정이 나온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행스럽게도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300부대를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일단은 좀 좋은 점은 추세가 지금 깨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깨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가면서 이제는 일단 1400원대 조금 머무르는 그림, 1400원, 뭐 1400원 머무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환율이 떨어질 때는 한국 증시가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 봄이 오게 되면 좀 힘이 좀 받을, 그러니까 지금 대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새로운 대선을 시작할 시기가 될 것이고, 만약 탄핵이 안 된다면 이제 지금 복귀가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쯤 되면 또 안정화가 되면서 좀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배당금 받고도 좀 그거보다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더 빠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살 겁니다. 너무 좋아요. 빠지면 싸질수록 좋죠. 엔화는 네, 열심히 또 꿀렁꿀렁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일본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엔캐리 청산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은 엔화가 이제 1원을 향해서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턴에는 단타 쪽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정파도 완성이 좀 됐고 패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겠죠. 그래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화는 안전적인 투자처다. 근데 달러가 더 강했지만 엔화는 지금부터 이제 좀 좋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한 11, 2.2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거거든요. 그 정도 많이 사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가 잠시 좀 휴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믹스 차트는 공포를 좀 주다가 다시 또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방심은 못 하겠고요. 저는 숏을 손절했습니다. 숏을 봤다가 에라이 하고 더럽다고 손절해버렸는데, 네. 손절하고 지금 다시 조금 각을 조금 보고 있어요. 좀 아프더라고요, 이 갭상승 이거. 제가 요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고 제가 다시 좀 보고 있는데, 다시 지금 아마 자기 전에 또 걸어놓고 아마 잘 생각입니다. 세팅을 해놔야겠죠? 손절 세팅을 여기 좀 걸어두든지 이 정도까지는 노려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고 놀랬어. 손절할 때도 있는 거지 뭐, 그지? 근데 지금 밑에던 간에 저쨌든 간에 전체적인 증시 흐름에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한쌤이 숏을 또 노리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미증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숏을 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요때, 그죠? 그리고 요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요거보다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한 방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돌리는 그림 나오는 그 그림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예상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뭐 디테일하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큰 뷰로서는 5200 정도까지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추세 이탈 타이밍에 또 쇼가를 계속 보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작은 포지션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20지평 이제 20달평이죠. 20kp 근처 어딘가에서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그런 것들도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좀 보러 갈까요? 삼성전자.
54,000원 괜찮아요. 그죠? 57,000원까지 갔었네. 그치. 57,000원까지 갔었네. 사모으시면 됩니다. 계속 더 빠지면 더 사셔도 돼요. 삼성 S25가 좀 있으면 이제 발매가 되죠. S25는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다 반도체 같은 경우 다른 회사랑 또 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 지금 같은 이 가격 때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황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근데 수급이 안 붙고 있네요. 수급이 안 붙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버리거든요. 보이죠? 이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얘네들은 그냥 싸지면 또 쭉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8,000원 가면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자리는 계속 사모은다고 생각하십시오. 괜찮아요. 술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웬만해선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비트코인입니다.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험하다. 근데 반등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반등은 뭐 살짝의 이제 볼린저 밴드 상 저점이기 때문에 좀 버티는 모습 나와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티기는 개볼 위로 가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나왔고, 요 꼬리가 나왔는데 요 꼬리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서보다는 일단은 또 관망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때 사실 볼린저 밴드 해단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88,000불에 나온 걸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제 89,000불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8,000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저기 좀 C파 좀 짧게 나오고 반등에 대한 ABC 접속파가 또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여기 조정이 나왔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그런 상태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각도도 여기 좀 강해졌다가 좀 약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가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제는 추세가 잡혔어요.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다시 한번 보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손절가는요 97,000달러 97,200달러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수렴 이탈이 되면 하방이니까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지? 그 정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치 정리는 요 추세 1시간상 볼린저 밴드의 보라색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선과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뚝 떠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좀 정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치다가 위로 가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 강하게 나와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선에서 추세선에서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수렴인데, 여기서는 힘이 붙어서 이걸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면 혼자 익절하든 정리하든 생각하시고, 지금은 요 자리에서 로스커드 세팅하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높은 비중 올라간다, 배팅 뭐 갈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신중하게 홀짝에 대한 배팅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BTC 그 다음에 뭐 USBTC 그거 좀 올랐죠. 많이 올랐더라고. 이어서 할걸 깔깔 이어서 할까, S&P 속 튀어 들어갈까 고민했는데 손절이 나갔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뭐 계좌 뭐 인증 높고 뭐도 하고, 계좌 인증 하잖아요. 그때 이게 해야 될 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냥 신청할 일이 없을 때는 안 하죠.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잃었다, 벌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입니다. 아쉬워요. 아쉽고, EOS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또 다시 또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 보시게 되면 확실히 바닥권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증가되면서 바닥권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권. 그럼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 8,000에서만 리플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이제 리플보다 한 서너 달 뒤게 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그냥 챙겨보는 정도 수준하시고, 만약 이어서 슈팅이 나오고 나면 이제 정말 시장은 그렇겠죠. 조금 이런 딱 단정 짓기는 조금 약하긴 해요. 이 정도 갖고는 약창이 하는데, 여기 일단은 바닥을 또 다진 그림들, 요 그림이 어디 갔냐, 요 그림들, 요 옆에서 요 정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면 뭐 25년에 이제 스타트, 그러니까 24년 말에 스타트를 했으니까 이오스 25년 스타트라고 놀렸죠. 정말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지면서 이제는 하반보다는 옆으로 가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가격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그렇게 좀 견적을 내고 천천히 접근해 보자. 그렇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원화로 오겠습니다. 리플은 네, 신고점을 찍었네요. 그렇죠. 찍었고, 리플이 정말 4,900, 5,000원을 찍었네. 리플이 얼마만이죠? 멋있어요. 네. 코인은 이 맛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요때 거래가 많을 때 요거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500원대에는 아마 앞으로 좋은 매매해질 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배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 아직 없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이 물량이 전원 터져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더 갈 거라고? 살 거야?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지 마요. 더 가더라도 이런 거는 지금 사면 진짜 잘못하면 평생 이제는 가격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3,000원에서 2,000원대 오게, 이제는 제가 ABC가 아니라 임펄스 웨이브를 좀 볼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00원대 초반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임펄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또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십시오. 차라리 그때도 반토막 가보고 들어가야 돼. 헤데라도 리플이랑 똑같은 모습이네요. 그죠? 아까 헤데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헤데라로 많이 부수익 가셨다는 평단이 뭐 4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샀으면 가도 되는 거지. 그치? 축하드립니다. 100배, 10배인가? 10배네, 10배. 그치? 배짱도 있으셨던 거, 선택도 좋았던 거, 그렇죠. 그 정도 되겠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것들, 그다음 스팀 달러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지금 상장 거래 종료 지원 예정인데도 지금 열심히 막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조금 그래요. 불편해요. 그렇죠? 이 거래 지원이 진행되고 나면,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수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어서 이런 매수 포인트는 아직까지 잡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 그죠? 알고랜드 뭐 주봉상인가요? 아까 전에 그 비트 말씀했던 그 장단에 맞춰서 손절 꼭 지키시면서 하십시오. 비슷하죠? 알고랜드 같은 경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듣기 좋은 소리, 아이오타도 리플이랑 비슷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많이 가버렸으니까 어쩌면 이제 아이오타가 리플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아이오타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당장 폭락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돌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오타 뭐 관심 종목 정도 넣으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매매해 보시면,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번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 그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거든요. 깨지면 가는 거고, 그럼 추세는, 손절은 비트코인 손절 나가면 그때는 이것도 다 정리할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디테일해져서 여러분들께 이걸 공개 버전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예전에 좀 대충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 지금 한국 증시 몇 개 정도 그냥 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특히나 상황이 하방이 타에 나오게 되면 다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정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 잘 반등하고 있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알트코인들도 그냥 가볍게 그냥 심심하니까, 그죠? 열심히 한다고 돈이 벌리는 시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엄청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한 직업이 되거든요. 자산관리사가
이제 뭐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그냥 맨날 놀아도 돼. 차트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싼 녀석들이 더 비싸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비싸졌을 때 못 털면 죽어요. 그런 마인드 좀 가지시고 좀 저렴한 녀석들 중에서 그 앞전에 비싸게 갔던 모습들과 비슷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는 녀석도 있을 겁니다. 리플이 출발하기 전의 모습과 그런 녀석들을 조금 그냥 아쉬워서 노려보는 정도의 시작 정도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25년은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대한 흔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저점일 때 모아가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 지금은 박스권의 저점이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언제였지? 네, 제가 이제 이 요스를 기존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요스를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팔라고 했고 여기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1200원 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3차 라인이다. 난 여기 오면 살 거다. 지금도 공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채워놓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 팔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 기간 전체에서 계속 매수 전략을 어떻게 나가요? 줄였다 살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단타를 치면서 돈을 벌어서 그때 시작할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쵸?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